아무리 매력적인 인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매력을 작가만 알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렇다면 인물이 지닌 매력은 대체 어떻게 전달해야 좋을까요? 아무튼 진짜 멋지다는 사실을 줄줄이 나열하면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오늘 강의에서는 인물을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방법, 설명하는 문장이 아닌 보여주는 문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 배워봅시다. 모두가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 소설은 문장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소설의 내용을 문장이라는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게 되죠. 창문의 모양은 딱 이래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원하는 창문의 모습을 작가 마음대로 끼울 수 있다는 뜻이죠. 지어올리는 건물의 모습에 따라 스테인드 글라스, 이중창, 전면창 등 창문의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문장 묘사에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원래는 묘사, 서술이라는 굉장히 큰 범주가 있어요. 수많은 문학계의 거장들이 이것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내왔죠. 하지만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 인물 구성론을 다루고 있으니 인물 묘사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살면서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건 잘 만들어진 인물에게는 외면적인 요소와 내면적인 요소가 모두 있다는 뜻입니다. 인물이 가진 다양한 면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잘 쓴 소설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소설 작법책을 펼쳐보면 문장 묘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문장 묘사법들이 있지만 홍토끼는 이것을 쉬운 설명을 위해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보았어요. 직접적인 설명을 통한 인물 묘사와 인물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는 묘사, 다른 인물을 통한 간접적 묘사. 자, 지금부터 각각의 목적에 따른 묘사법이 어떤 특징과 장단점을 지녔는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정보 전달이 목적인 문장은 대개 이런 식으로 쓰여져요. 그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한다. 노인은 아침 7시에 일어나 각설탕을 넣은 홍차를 마셨다. 그 토마토끼는 사실 토끼인 척하는 방울토마토다. 저 창문은 3달 동안 한 번도 닦은 적이 없다. 그녀는 날씬하다. 전부 직접적인 서술로 대상에 대한 사실이나 설정을 알게 만들죠. 작가가 제시한 설정이자 주장이기 때문에 재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문장을 읽은 독자는 아, 그렇구나. 홍토끼는 동물이 아닌 채소구나 라는 정보를 얻고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근거를 찾지 못해 납득하지 못하고 책을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묘사법은 한 문장으로 수많은 서술을 압축하기에 경제적이고 명확하지만 반대로 문학적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애매해져요. 입시 과외 수업을 할 때 홍토끼는 이런 묘사를 설명적인 묘사, 설명적인 문장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설명적인 문장들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때요? 이렇게 보면 차이가 느껴지죠? 마지막 문장의 경우엔 그녀가 아주 말랐고 과시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전부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단순히 그녀가 말랐다라는 1차원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체형을 묘사함으로써 어떤 인물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스파이더맨은 용감하다 라는 문장은 설명적입니다. 이 문장은 피터 파커의 용기를 보여주어야 할 싸움 전체, 영화 전부를 대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화는 2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에 걸쳐서 피터 파커의 성장과 싸움, 그리고 소년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빠르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설명적 묘사법을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스토리 속에서 캐릭터의 묘사를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진짜로 독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도록 해요. 설명적인 묘사를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랍니다. 모든 문장을 설명적인 묘사법으로만 채우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강조해야 하는 인물의 설정이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조연들에 대한 묘사는 설명적으로 빠르게 처리해버리는 게 훨씬 좋을 때도 있죠. 그렇다면 스토리 속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화가 목적인 문장, 그 중에서도 인물이 직접 드러내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쓰여집니다. 스네이프는 해리포터를 싫어한다. 메이 큰엄마는 정의롭다. 미스터 프레드릭스는 아내를 사랑한다. 같은 설명적인 문장과는 다르게 인물이 해석할 여지를 주고, 다시 말해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인물의 생각, 목표, 행동과 대사를 통해 드러내는 방식은 훨씬 더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 인물은 용감해 라는 작가의 주장보다는 인물의 내면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 대사와 행동, 삶의 흐름이 독자의 신뢰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도록 위대한 개츠비의 한 문장을 직접 인용해 볼게요. 데이지는 이런 여자다 라고 설명적으로 묘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묘사법에서 데이지라는 인물은 다른 인물의 생각이나 대사, 행동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세계적인 문학계의 거장 톨스토이는 일리아드를 읽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에게 반한 순간의 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모든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독자에게 상상을 넘기는 방식도 묘사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문의 경우 헬렌이란 인물의 아름다움은 어떤 노인의 행동을 통해 묘사되고 있죠. 그렇다면 세 가지 중 가장 좋은 묘사법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소설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네요. 너무 뻔하고 설명적이지 않게 인물의 본질을 전달하는 것이 이미지로 보여주는 묘사법의 핵심이에요. 심지어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면 설명적인 묘사법을 써도 좋습니다. 정말 능숙한 작가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의 묘사법들을 적절히 섞어서 문장을 구성해요. 여전히 감이 안 잡힌다면 좋아하는 책을 펼쳐서 어떤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해요. 필력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작품 분석을 해야 한다. 잘 쓰기 위해서는 읽어야 한다는 홍토끼의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거랍니다. 더 다양한 예문들은 작품 분석 강의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인공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특별한 존재들, 조연과 적대자를 매력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